사실 수포자가 무조건 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포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학생을 저는 이제 대략 상위 1%에 있는 극상위권 학생들과 4% 정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공부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가 수포자가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학생들의 태도와 관련된 겁니다. 제가 제목에도 수포자가 되지 않는 방향 뭐 이렇게 대충 적었을 텐데 제가 방법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죠? 방법이라고 적은 게 아니고 이제 방향이라고 적은 이유가, 방법은 뭐 공식 같은 거잖아요. 이 방법을 따라 하면 수포자가 무조건 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사실 수포자가 무조건 되지 않는 방법은 없죠. 학생들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식처럼 이렇게 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방향은 제가 보통 이제 제가 영상에서 뒤쪽에 결론을 두고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서두에 이제 이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 성실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성실한 학생이, 혹은 성실한 태도, 학생이 그 태도를 가지도록, 성실한 학생이 되도록. 이 말은 이제 우리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적어도 수학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한 학생이 되도록 하는 거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이끄는 것이 그런 방향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수포자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수포자는 좀 용어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수학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을 일컫는 건데, 어쨌든 여기에 포기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좀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많이 통용되니까 제가 그냥 쓰는데, 수포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학생을 저는 이제 대략 모의고사, 고등학생 모의고사 기준, 전국 모의고사 기준으로 4등급 포함한 4등급 이하의 학생을 이제 수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수포자가 되지 않는 방향은 이제 성실하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포자가 아닌 학생들, 그러면 1등급, 2등급, 3등급 빼 학생들과 이 4등급 이하의 학생들 사이에 이 라인이 있는데, 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런 태도가 있더라 이거죠. 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많이 하세요. 중3 때 어디까지 선행하세요.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행학습을 해라, 수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성실한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레 그 학생은 수포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비결이 그죠? 선행을 어디까지 해라, 심화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면 수학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지면 됩니다. 성실한 태도. 그럼 그 태도가 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 2, 3등급의 태도 안에 어떤 공통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2023년 기준으로 제가 16년 차 수학학원을 이제 대구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관찰한 학생들의 특징은 사실 1등급을 우리가 4% 이내의 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상위 1%에 있는 극상위권 학생들과 4% 정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력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태도도 진짜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1등급이라고 묶어놨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1등급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이제 1등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를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기 위한 활동, 숙제, 문제 풀기. 제가 주로 이제 문제 풀기라는 말도 하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 푸는 거에 문제 풀기를 숙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1등급 학생들에게 대해서 선생님이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에 대해서 뭐 왜 숙제를 덜 했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생들의 특징은 오답에 대한 관리 혹은 오답에 대한 처리를 진짜 집중하는 학생입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의 학생과 4% 안에 있는 학생의 오답에 대한 오답에 집중하는 능력은 또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1등급 범주에 있는 학생들은 이 정도까지는 정말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학생들인 거예요. 2등급 학생은 뭐냐? 2등급 학생도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친구들도 오답 관리를 하는데 이 학생과 이 학생의 차이는 오답 관리에 있어요. 이 오답 관리의 집중도 차이. 그러니까 2등급 학생과 1등급 학생 우리가 보통 이 전체를 묶어서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을 제 학원 같은 경우는 등급을 분리해서 수업을 하는데 뭐 제가 더 여력이 있다면 1등급 학생도 더 분리해서 수업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는 분리를 해서 수업하는데 또 어떤 학원은 이렇게 묶어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 2등급 학생들이 푸는 문제집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학생들도 문제집을 많이 알고 있고 또 2등급 학생은 1등급 되기 위해서 또 1등급 학생이 풀고 있는 문제집 이렇게 유명한 문제집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렇게 다 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왜 실력 차가 생기느냐? 왜 생기겠어요? 틀렸던 문제를 2등급 학생들은 또 틀리고 있고 1등급 학생들은 오답을 정말 열심히 해서 혹은 이제 그 이전 상태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열심히 해둔 게 쌓여있는 그런 수학 실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쌓인다면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수학적 감각 이런 걸 다 제외한다고 하면 제외해야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풀고 있는 문제의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마무리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실력 차가 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2등급 학생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공통사항은 뭐냐면 숙제는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3등급은 제가 관찰하는 모의고사 3등급 그 11% 안에 있는 그죠? 100명에 11명의 학생들은 일단 이 학생들도 숙제를 성실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답은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많이 부족해요. 3등급 학생들이 오답에 대한 오답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학생들은 숙제는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에요. 성실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태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위권 혹은 중상위권 3등급까지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공통사항은 뭐냐 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제에 대해서 성실한 학생들이다. 물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숙제에 대한 또 강도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숙제에 대한 성실성이 어느 정도 충분한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4등급과의 3등급 안쪽 학생과의 이 구분하게 되는 이 태도는 뭐냐면 결국 숙제의 성실성. 4등급 학생부터는 사실 이제 숙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숙제를 제대로 안 해옵니다. 덜 해옵니다. 똑바로 안 해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4등급 학생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을 하면 입학 상담을 했을 때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등급을 물어봐요. 등급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오던가. 그래서 그 학생 성적표에
4등급, 5등급이 이렇게 수학이 찍혀 있으면 이 학생이 중학생 때부터 숙제를 소홀히 대충대충 한 학생이구나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수포자가 되지 않는 방향, 4등급이 안 되는 방향은 성실하게 키워야 되는데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성실한 학생이 된다는 말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숙제를 성실하게 하면 됩니다. 숙제를. 이 숙제를 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보여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 보내놨더니 선생님이 숙제 잘해오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결론적으로는 사실 아이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저희 학원에서 경험한 건데, 숙제는 양적으로 다 채워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 이쪽에 성적이 나타나고 이제 학생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는 그 숙제를 자기 힘으로 채워온 게 아니라 보여주기 식으로 채워왔다는 거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풀이를 참고하던가 대충 찍어 온다던가 그런 식이 되면 뭐 시험 치면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쳤을 때 잘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숙제를 열심히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해오는 학생이 시험을 아주 못 칠 가능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숙제를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은 숙제를 열심히 한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숙제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성실한 학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하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한 가지는 딱 한 가지예요.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는 실력에 맞는 혹은 능력에 맞는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능력에 맞는 학습이라는 말은 첫 번째, 진도도 포함돼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없는 학생인데 옆에 아이들이 진도를 빨리 나가고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가다 보면 아이의 능력에 맞지 않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보다 진도가 빠르니까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를 못하게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진도가 빠르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으니까 결국 숙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난도. 문제집의 난도,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난도가 너무 높아도, 그죠?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센수학 C단계를 B단계도 50% 이상 틀리고 있는데 C단계 혹은 초등학생들 뭐 하이레벨이 아니라 최상위 S, 최상위를 풀자, 남들이 풀고 있으니까 너는 왜 최상위 하이레벨 못 푸니? 딴 애들은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실력에 맞지 않는 걸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하고는 싶었지만 처음에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수학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게 지속되면, 그러면 누적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도 난도에 속합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도 실력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실력이 없는데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없는데 빨리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 막 진행만 하면 결국 그 학생도 숙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되는 수학 실력이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이 누적되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지나면 그동안 배운 게 누적이 되어 있어야 중학교 걸 똑바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 계획, 학습을 짜는 것, 이거는 아이들이 하지 않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학생이 되어서 적어도 이 숙제에 대해서 성실한 학생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3등급에서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1등급이 될 수도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실력에 맞지 않는 학습, 진도나 난이도에 대해서 이런 공부를 시작해서 남들이 하는 걸 막 따라하다 보면 안 맞으니까 자기 실력이 못 따라가게 되면 숙제를 못 하게 되죠. 못 하게 되면 숙제를 안 하거나 덜 하거나, 이게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한테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숙제를 안 하거나 뭐 못하게 안 해가면 집으로 뭐 전화가 오거나 상담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숙제는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모르는데 채워갈 수가 없으니까 뭐 해설지를 참고하던가, 아니면 옆에 친구가 풀어주던가, 아니면 뭐 몰라도 찍어서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성실하게 우리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뺏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나 어떤 난도를 선택하고, 그죠? 남들 따라해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막 진행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아이한테 화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아이한테 화낼 일이 아니죠. 아이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빠른 진도나 어려운 책을 권한 게 뭐 아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엄마의 잘못이거나 뭐 학원의 잘못이거나, 어쨌든 그런 경우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 제가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대해 보니까, 상담해 보면 수포자라고 불리는 등급의 학생들의 태도가 일단 숙제를 똑바로 안 하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일단 시작할 때 아이의 실력에 맞는, 아이가 해볼 만한 걸 던져줘야 아이도 성실하게 해볼 만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실력이 조금씩 붙게 되고, 어느 순간 실력이 붙게 되면, 그죠? 남들보다 한 학기를 조금씩 빨리 끝낼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형태가 선행학습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지. 선행학습을 진도를 많이 나가서 실력이 없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서 실력이 완성되거나, 실력이 부족한데 자기 실력이 안 맞는 어려운 문제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실력이 완성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는 게 수학 실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수포자가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이제 제목을 적었고, 그 방향의 핵심은 성실한 학생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환경이 뭐냐 하면 실력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주는 거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